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원입니다. 잠깐 저희 소개를 드리면요, 삼성전자 자문역으로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금년까지 33년 근무하면서 중동 아프리카만 담당, 해외业务만 담당했습니다. 저희 앞서 이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7년 중동에 살았는데요. 이란에서 6년 있었고요. 그때는 이란 시장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UAE에서 5년 동안 있는 동안 그 당시 이제 중동 아프리카 총괄부에서 전체 74개국 시장을 관리를 했고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요르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요르단에서 근무할 때 요르단 시장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쯤 있는 게 아니고 레반트 모비라고 하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요르단까지 담당을 했고 22년 들어와서 이제 다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중동 시장에 과연 내가 30몇 년 동안 했던 게 과연 제대로 접근한 것인가? 시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래서 다시 외대 석박사과정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중동 연구소와의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한경협의 중소기업 경영 자문위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 1년 동안 한 업체에서 자문을 하면서 일하는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 한 10억 정도 하고요. 3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 아주 작은 두 명이 계신 분인데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또 이란에 팔아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한 10억 하고 이제 한 30억 정도 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 중소기업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열망을 갖고 계시는지를 또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아까 정명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우디하고 이란. 그래서 현재 경제적으로 제일 큰 데가 사우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 시장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란 시장에 이런 거가 있구나. 근데 이란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시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79년부터 해서 미국이 제재를 44년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안 하고 하느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란 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이란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외국정책 연구소나 쪽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회의적이나 장기적인 부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란을 설명드리면 앞에 역사부터 가야 되냐, 사과부터 가야 되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다가 최근 올해 돌아서 나왔던 국내 기준에서 기사화되는 부분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1월달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UAE 가셔서 UAE 지금 이란이다라고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이제 외무부 쪽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3월 10일 날 이란하고 사우디가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됐고요.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된다 할 때 과연 이게 복원이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다 때까지 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브릭스라든지 이쪽으로도 미국이 안 되니까 다른 대안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국면에서는 상당히 이란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왔습니다. 단 여기 빨간색처럼 했던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해서 지금 서방 언론들이 이란을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란에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코트라 테란 관련해서 이건으로 인해서 현재 이란 비즈니스에 대한 기업들의 영향은 전혀 없다라는 어떤 리포트도 지난주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자금이 65불이 나갔다. 근데 65불 간 게 카타라에 있는데 그 65불을 하마스 이쪽에다가 테러 자금을 갈 수 있다라고 서방 언론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현재 카타르에 있는 이란 경영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 때문에 한국 정부의 어떤 결정사항이 아닌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한국과 이란 관계는 상당히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의 윤경 대사님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면서 계셨는데 현재는 돈이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민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라든지 반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립도는 사라졌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 날 의회에서 이란 정부의 초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의 부인과 같이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양국의 영부인 회담이나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회담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문화, 학술, 스포츠 등 협의 가능한 협력 방안에서 모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가 빠졌냐면 경제가 빠졌습니다. 경제는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하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한국과 이란 관계가 굉장히 악화기로 들어갔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어 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인해서 경제 협력은 양국 간에 굉장히 제한적이지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영부인들 회의 때나 양국 외교부 장관 때 협력을 하자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이 자료는 한국 수출입은행 테헤란 사무소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란과 혹시 찾아보시려면 자료 거의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자료를 경제 관련된 자료를 나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경제 분야, 정치 분야에서 계속 올려주세요. 윤광익 대사님이. 윤광익 대사님 원래 들어오시는데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리포트가 그나마 제대로 나오는 게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리포트 굉장히 잘 나오고요. 전체 개괄적인 리포트는 코트라 자료 보셔도 되고요. 배영을 보실 때는 코트라 자료를 보통 연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 보시면 되고, 분기나 이쪽을 보시면 한국수출입은행 자료가 괜찮고, 주관으로 보시려고 하면 한국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나눠놨습니다. 경제 분야하고 정치 분야.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 보시게 되면 전체 흘러가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정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이란의 GDP와 여기 GDP가 달리 나오는 이유는 환율 때문에, 적용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에는 다중 환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식 환율 또는 수출 환율, 시장 환율 세 가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정 소장님
이 말씀하셨던 GDP는 공식 환율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4,000불은 시장 환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주요 품목에서 그럼 현재 어떤 제품들이 한국에서 지금 이란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을 해가느냐 보게 되면 이제 농약, 농사 관련된 농약품 또는 의약품, 그 기타 정밀화학 제품, 의료기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 외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인도주의 제품, 식량, 의료기기, 의약품. 그래서 지금도 그 한국 임플란트 업체들이 이란에서 임플란트의 마켓시어는 50%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한국이 지금 식량 가지고는 그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요구하는 식량이라는 거는 뭐 콩, 대두, 옥수수, 밀, 당장 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 쪽은 어려운데 지금 계시는 그 업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은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는 원화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원화 결제가 어려웠지만은 운영이 되었는데 이 돈이 다 좀 더 카타르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원화 결제는 어려우시고요. 대신에 그런 어떤 뭐 두바이나 좀 상국을 통해서 운영하실 때에는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시다. 그리고 65불이 카타르 가 있는 그 돈도 인도주의 제품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그게 나온 게 세 가지예요. 식량, 의료기기,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원화결제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란에서는 일단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래서 그것 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매일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에도 이제 그건 정치적인 영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란이 있냐는 부분은 계속 나오는 자료들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하면 자원이 많습니다.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그리고 기타 광물도 많고 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7%를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 풍부한 인구 또는 소비재 시장인데요. 인구 8,700 또는 뭐 9,000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는 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뭐냐면 인구가 젊습니다. 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억이니까 아까 유다적에서 말씀하신 몇 년 뒤를 가면 남아 인구의 한 30억 그 정도로 이제 이슬람 무슬림 인구들이 늘어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의 인구들은 저희는 그 출산율이 0.7, 뭐 내년가 0.6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 포커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상대적으로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포커스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성의 SNS나 여러 가지 형태로 여성의 인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시장이나 여성 포커스하는 부분들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이 중동 내 최대의 제조 강국입니다.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제조 강국인데 주요 제품들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자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 부품 관련되거나 전자 제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포인트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유 의존도가 80%지만은 이란은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의존도가 3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이나 제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입을 한 30%는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해야 되는데
그 제조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딸리거나 원자재가 부족하거나 주요 부품이었기 때문에 30%는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조그만 업체, 중소기업 업체지만은 올해 10억을, 30억을 하겠다는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없으면 제조를 할 수 없는 제품들, 부품들. 이런 부분들이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라는 게 공식적인 자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이란뿐만 아니라 뭐 투르키에도 그 비슷한데 무자료 자료가 40% 정도 됩니다. 지하 경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전체적인 나타나는 숫자에다가 한 곱하기 한 1.4 정도 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2016년에 한번 이제 JCPOA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란에 방문해서 여러분들 뭐저 사우디들 가게 되면 뭐 MOU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 66건 정도 했고요. 그 당시 관련돼 있던 이란에 진출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3,300개입니다. 3,300개 중에 트럼프가 와서 제재가 보호에 대해서 비즈니스 안 하냐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약 250여 개 한국에 계신 업체분들이 이란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버릴 것이냐? 버리기는 뭐 아깝다. 근데 그럼 쉽게 들어갈 수 있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현지 그 자립 경제에서 로컬 생산 쪽에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그 기타 필요한 물품들은 뭐든지 지금 그 현지에서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원래는 개발된 기술이 필요하고 제조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 이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안 해줍니다. 일본 안 해줍니다.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은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란 제조업체들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달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는 바로 기회가 되지 않지만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러면 이란 시장이 좋아지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석유 생산량, 유가. 이란이 제재가 가장 이란이 원래 하루에 6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였는데 제재하고 되면서 9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제재하면서 100만 배럴, 150만 배럴, 200만 배럴로다 거의 지금은 400만 배럴까지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유가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란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정부 쪽에서 운영하는 그 재고의 근원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400만 배럴까지 늘어나고 그다음 유가가 80불만 넘어가면 굉장히 그 이란 정부의 재정은 좋아집니다. 80불 기준 보시면 되고요. 그게 셀가스 생산량 여기 코스트가 80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80불 왔다 갔다 하는데 80불 이상 됐다 또는 300만 배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란의 경제는 이란의 경제라기보다는 이란 정부는 재정은 나쁘지 않다. 이 돈을 이제 어디에 쓰냐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정부하고는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게 역설적인데요.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나쁘면 유가가 올라갑니다.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좋으면 유가가 또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좋다 하면 이란 정부가 국민들한테 타깃이 됩니다. 경제를 잘 해주겠다고 해놓고 왔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자기 국민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 역설적인 나오는데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또 그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좀 참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요사를 여기 대상자인데요. 9월 16일자 기준에서 49만 8,500 이하인데 오늘이 지금 51만 이하입니다. 이게 이전에 이게 또 좀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얘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환율 체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시장 환율 기조도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봄바스터닷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구글 쳐서 쳐보시면요. 그 데일리로 계속 업다운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시장 환율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른 웬만한 사이트 들어가서 찾으면 콜라만 놓으십니다. 왜냐면 업데이트 안 된 게 있고 공식 환율은 45,000 이하예요. 공식 환율은 45,000 패스가 되어 있고 수출 환율을 적용한 게 미만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환율에 비해서 10에서 20%까지는 그 환율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의 그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외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졌다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처럼 자유경제죠. 살아남기 위해서 저항경제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경제에서 대부분은 이란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고요.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는 계신 분들은 이쪽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생산하는 것은 제조로 가져가지만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밀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밀수는 우리가 보는 것은 밀수에서 네가티브한 팩터리지만 그들은 하나의 수백 년 동안 진행해온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하고 연관되지 않는 이란의 밀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 시사에 들으시는 이런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IRGC 학사인데 거기랑도 암묵적으로 합의가 없으면 밀수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밀수라는 부분을 누가 해주느냐? 주변국이 해주죠. 최대 혜택을 보는 게 두바이입니다. GCC 국가 중에서 원유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게 UAE고요. UAE가 그 이유는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전부 다 두바이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재수출이 높아서 두바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바이가 굉장히 뭔가 활성화하다 보시는데 두바이 내에서 이란의 재수출을 제외하면 두바이 경제는 무너집니다. UAE는 괜찮죠. 왜냐하면 아부다비가 쏠수가 있으니까 UAE는 괜찮을지 모르나 이란이 만약에 개방이 돼서 UAE 두바이로 경유를 한 재수출이 되지 않고 바로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이란과 한국과만 관련돼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다른 거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두바이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 제재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경제 제재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지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라는 것은 군사 제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의 제재가 있고, 금융 제재가 있습니다. 군사 제재, 지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하는 것처럼 군사적 대응 군사 제재인데 그건 워낙 양쪽에 피해가 많고, 무역 제재는 사실 삼국을 회피하면 되고요. 이동의 제한은 안 가면 되는데, 이 금융 제재는 이 달러,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가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융 제재는 달러 사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은행들이 안 받아줍니다. 하고 싶어 하셔도.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여기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밀수를 할 때 그 이란도 프리존이라는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두바이도 프리존을 만들었지만 그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이란이 프리존을 어떤 대외 수출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외 수입용 그 창고로 사다 보니까 약간 부패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목적에 대해서 워킹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전히 자유무역지대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란에 있는 자유무역지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을 본 게 두바이의 자유무역지대입니다. 프리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IRGC인데 IRGC는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1979년부터 이제 IRGC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듣고 계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는 분들은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건데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여러 개의 군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이제 우주항공국, 그 다음에 민병대 과시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쿠드스, 해외 공부죠. 해외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IRGC 있는 하나의 부대가 지금 해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IRGC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국경을 수호하는 것이 이 IRGC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역상에서 물건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그다음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면 IRGC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그다음에 IRGC가 국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 그다음에 항구까지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비즈니스는 교육하는 상태에서는 국경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IRGC의 암묵적인 허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IRGC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공사업입니다. 건설사업들. 그래서 나중에 이란이 풀리게 되면 한국의 건설업체가 많은 기업을 가져갈 수 있냐 사실 좀 다운합니다. 대부분이 현재 있는 IRGC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죠. IRGC가 현재 이란 내 GDP의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는 이란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활용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두바이로 활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바이 내에 많은 이란 분들이 계시고 한국 분들이 계시고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바이가 왜 그러냐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재가 두 가지가 걸려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융도 걸려있지만 물리적인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비즈니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페이먼트하고 물류를 우회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이란에 가서 업체를 소개시키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두바이에 있는 전시회나 그쪽에 있는 에이전트나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제가 지난 7월달에 이란 갔다가 두바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제 목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지에서는 다우라고 합니다. 다우 목선인데 이게 두바이 크릭에 가면 혹시 두바이 가보신 분들 여기 크릭에 가면 배도 쫙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유람선도 있고 식당도 있고 벨리댄스 차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배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란, 파키스탄, 동부 아프리카로 나가는 수출선입니다. 근데 이게 펜스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해서 이게 뭔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밀수선이라고 하는데 UAE 정부에서는 정식적으로 수출 연장을 끊어주고 수출 환급금을 줍니다. 여기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배들에 물건들 싣는데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가. 이란에 대부분 이란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가는데 저 배에 보통 하나에
하나의 캐파가 20피타 한 컨테이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캐파고요.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다 보니까 요거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 냉장고입니다. 여기 냉장고인데 냉장고를 이렇게 왜 했을까? 2021년에 한국 정부가 65%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이란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가전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란 정부는 전자제품 완제품을 수입을 하나 해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수입을 금지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 항구 누가 건축한다 말씀드렸죠. IRCC가 가진 게 IRCC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때까지 이거 미수해왔던 거 삼성하고 LG건 해주지 마. 그래서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삼성하고 LG가 아니라고 보여주려고 눈에는 안 보면 되니까. 이게 박싱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삼성전자 저기 TV입니다. TV인데 좀 큰 사이즈로 합니다. 왜 큰 사이즈로 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공식적인 자베란이라는 포트에서 재수출을 받는 부분도 있으나 이 두바이 크릭으로 통해서 다우슨을 통해서 이란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라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대한 트레이딩하고는 이쪽은 좀 다릅니다. 또 다른 게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진들고 가는 거. 여기 사람들이고요. 여기 지금 뭐 비닐백 같은 거 구해가잖아요.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TV 55인치 2대가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이란에 계신 쿠르드예요. 이란에 계신 쿠르드가 30km를 넘어가지고 이라크를 와서 저 TV를 동에 인당 2대를 싣고 넘어갑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움직이신 캐파가 2,500명에서 3,00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캐파를 계산합니다. 몇 대 팔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을 이제 코바하고 페르시아하고 뭐냐면 등에 짐을 싣고 가는 짐꾼들이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밀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품 가는 게 아니라 뭐 담배도 가고 뭐 달러도 가고 뭐 금도 움직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술도 가고 그래서 이들이 넘어갈 때 그 국경에 있는 수비대들이 특별한 적 없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국경이고요. 저기 국경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km, 여기서부터 15km. 그래서 등짐으로 해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넘기는 그런 현상 루트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됐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국경인데요. 이게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국경 1,500km인데 그 중에서 쿠르드 쪽이 가끔 한 500km 정도 되고 여기에 이란과 이라크의 공식 비공식 된 루트가 25개가 있고요. 대부분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 루트는 막아놨어요. 공식 루트는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란 쪽에서 여러 달러가 돌리고 이란 쪽에서 다섯 달러 다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국경에 대해서 오토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이란 정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부분들, 이 점들이 그 넘어가는 루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재 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뭐 나중에 뭐 제재가 풀리면요. 그건 사실 저 선생님 필요 없죠. 아무나 여러분들끼리 하시면 돼요. 그럼 제재 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란 쪽에서 누가 컨택이 와서 했을 때 먼저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제품이 전략 물자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미국 재무부의 이제 오팍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리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코에는 코그리고 귀에는 귀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 제품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 근데 물어보면 해주는 데가 있어요. 워싱턴에 가면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물어보면 전부 다 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전략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금이라든지 물류는 두바이로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3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두바이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터키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오만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단 여러분의 그 주거래은행한테 절대 이거 이란 비즈니스 한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계좌 동결됩니다. 바로 계좌 동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그냥 중동에서 비즈니스 한다라고 해서 하시면 되고요. 달러 거래보다는 유로 거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은행 중에 미국하고 센시티브한 은행이 있고 덜 센시티브한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데는 완전 그 목이 걸려서 꿈쩍도 안 되죠.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농협이나 큰 저한테 이야기하시겠네. 조금 그 국내 기준 베이스로 움직이시는 은행들을 하고 하시면 조금 그 부분에서 트랙스가 좀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란 기술 산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주거래은행을 하나 정도는 외환적인 계좌를 뭐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좀 괜찮다고 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농협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하셔가지고 하는데 절대 달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유로를 받으시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뭐 대외정책 연구원도 있지만은 뭐 코타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입원회 그 다음에 주이란 한국대사 사이트 같은 기본 정보들은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좀 단기간에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들을 대행해주는 업체, 지금 제가 지금 자문해주고 있는 업체, 그걸 대행해주는 분, 그 리스크를 택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오픈이 안 돼서 그런데 몇 개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시는 쪽으로서 두바이 쪽의 업체를 통해서라도 이게 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들도 우리를 원하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두바이에 있는 전시회라든지 두바이 전시회 가면 이란 분들이 많이 프로듀스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정부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박람회 가는 전시회라든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테헤란 그 박람회장 그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킨텍스하고 계속 협의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품을 알리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2016년 저 이란 갔다 왔더니 여권에 이런 비전 피크 스탬프 어쩌기라도 미국 못 알아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스탬프 입국할 때 스탬프 안 찍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권에는 스탬프를 안 찍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 사진이 테헤란 북쪽에 있는 그 이란 그 박람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쪽에서 이번 달에만 지금 세 가지 지금 전시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조금 미국하고 전혀 상관없어. 한국에 있는 모 자동차 업체는 미국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난 미국에서 상관없어. 난 이란하고 비행기 살 거야 라고 해서 가고 이란에 오래 가면 한국 자동차가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회사 쪽에. 자기는 미국 비즈니스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싶은 말씀은 중동 내에서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나라가 GCC 국가, GCC 국가 중에서 사우디, UAE, 그 다음에 이란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사우디 같은 GCC 국가는 그쪽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는 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동을 간다? 그런 잘 발달되어 있는 두바이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미국하고 좀 더 관련이 없는데 이란 쪽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 페이먼트라든지 물류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에는 물류업체 다 물어봤는데 그냥 그거 실어주더라고요. 물류는 그러니까 찾으면 문제나 그거는 돈만 내면 그게 다 실어주고요. 이란까지. 근데 돈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라는 부분은 좀 노력, 발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전시를 가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란에 있는 하는 전시회를 보시고 거기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그렇게 안 보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식량, 의약품, 의료기 근데 이것도 할 수는 있으나 인도주의 제품으로 할 수는 있으나 달러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란은 여전히 잠재력이 당장은 어려우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뭘 확실하기보다는 좀 더 장바구니에 하는 것처럼 넣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반드시 기회는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시장의 현실적이고